안녕하세요, 로나세크론 컴파일입니다.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한때 알루미늄 자전거 최강자로 군림했던 그 브랜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캐논데일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0년의 역사.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가 1971년부터 해쳐온 시간의 길이입니다. 게임 아이디를 지을 때 아몬드를 먹다가 아몬드, 삼다수부를 먹다가 삼다수로 짓곤 하진 않나요? 캐논데일의 창업자 조 몽고메리는 한 작은 다락방 사무실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사무실,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기를 주문하고 끊으려던 찰나 회사 이름을 묻는 상대방의 질문에 조 몽고메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캐논데일입니다. 철길 건너 낡고 녹슨 대포에 데일이라 적힌 글자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캐논데일이라는 이름의 다른 기원으로는 코네티컷주에 있는 캐논데일 역사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에야 자전거 소재가 카본, 알루미늄, 크로멀리, 티타늄 등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1984년 당시에는 대부분의 자전거는 강철,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단하고 구하기 쉽고 용접도 용이해서 애용되던 강철 프레임.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무게, 녹도 잘 쓸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기엔 부적합했는데요.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 약하다는 당시의 상식을 뒤엎고 ST500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 거기에 캐논데일만의 뛰어난 용접 기술과 프레임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오버사이즈드 튜빙을 접목했습니다. 프레임 강도를 잡기 위해 오버사이징을 하면 무게가 늘어나고 무거워지만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캐논데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부터 캐드를 사용해 디자인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에야 조금만 공부해도 캐드로 컴퓨터 그래픽을 그려내고 3D 프린터로 뽑아내곤 하지만 당시에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캐드를 도입하는 건 혁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96년 알루미늄 기술력이 정점을 향해 가던 시기, 캐논데일은 우리가 그렇게나 잘 알고 있는 그 자전거 캐드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캐논데일 어드밴스드 알루미늄 디자인, 앞글자를 따서 캐드. 하지만 사실 캐드는 산악자전거로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의 캐논데일은 얼마나 알루미늄에 자신 있었으면 기아민 캐드3 슬로건이 라이트에즈 티타늄이었고 준기아민 캐드2는 라이터 된 메탈 매트리스, 캐드1조차 라이터 된 크로멀리 스틸이었습니다. 당시 가벼운 자전거에 대한 열망은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 같네요. 캐논데일의 자신감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1983년 처음 알루미늄 자전거를 출시한 캐논데일은 약 40년 뒤 2019년 지금까지도 궁극의 알루미늄 로드라 일컬어지는 캐드 13을 출시합니다. 알루미늄의 원소 번호는 13번, 캐드 13의 네이밍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죠. 캐논데일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기술, 레프티와 BB30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드 자전거를 주로 타는 루나틱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레프티 기술력을 몸속 깊게 체험해볼 수는 없었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본 바 레프티 샥은 경량과 강성을 동시에 잡은 유일한 서스펜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프레임과 호환이 되지 않음에도 뛰어난 장점을 가졌으니 다른 부품들이 나의 규격에 맞춰라 요구했고 어느덧 산악자전거에서 대표적인 샥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레프티 샥. 이런 독창적이고 새로운 도전은 BB에서도 시도되었는데요. 바로 BB30입니다. 2000년 자체적인 규격으로 개발된 BB30. 덩달아 기존 규격보다 커진 베어링의 내경, 크랭크 스핀들의 규격에 맞는 할로그램 SI라는 BB30 호환 크랭크셋까지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프레임의 강성을 좌우하는 BB쉘 쪽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BB30. 직경 24mm였던 BB를 대구경으로 바꾸고 30mm 스핀들을 장착하여 베어링 컵을 제공함으로써 경량과 강성 모두를 잡아낸 놀라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장착할 때 기술자의 조그만한 실수만 있어도 얼라이먼트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한쪽이 갈리거나 똑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등 캐논데일 라이더들에게는 좋으면서도 실은 참 애증의 관계가 바로 이 BB30이었습니다. 현재는 개선판이 나왔고 기존 문제가 상당수 개선되어 다행이지만 이번 새롭게 출시된 스냅스에는 BB30을 제거, BSA로 돌아간 것을 보니 캐논데일이 앞으로 어떤 방식을 표준으로 잡아갈지는 지켜볼 부분이겠네요. 캐논데일은 자신들의 뛰어난 자전거 기술력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수십 년에 걸친 레이싱팀 후원을 통해 증명해내었습니다. 1994년 볼보 캐논데일 산악자전거 팀에서 시작해서 1997년 마리오 치폴리니는 또르드 프랑스에서 캐논데일을 타고 4일간 옐로우 저지를 지켜내었으며 2003년 질베르토 시모니는 캐드7을 타고 지로 디탈리아 우승을 거머쥐었죠.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우승과 우승에 이어 2010년 이반 바소는 캐논데일을 타고 지로 디탈리아를 우승했고, 같은 해 빈센조 니발리는 뷰엘타 에스파냐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에 들려온 소식, 이반 바소, 피터 사간, 엘리아 비비아니가 한 팀으로 캐논데일 프로 사이클링 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의 슈퍼시스 에보 초록색 자전거, 네, 바로 이 시기 캐논데일 프로 사이클링 팀의 자전거입니다. 2013년 늦가을 이반 바소랑 피터 사간이 한국에 와서 국내 선수들, 동호인들과 함께 분원리를 돈 거 아시나요? 이때 자전거를 탔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아쉽네요. 당시 피터 사간이 타던 자전거 캐논데일 슈퍼시스 에보 하이모듈. 하이모듈은 캐논데일의 고강도 카본 원사를 사용하는 프레임을 뜻하고, 프레임은 어찌나 가벼운지 56 사이즈에 695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티밋 버전은 완차 무게가 4.95kg이었다고 하니 이미 기술력이 정말. 지금에야 공력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UCI 무게 규정을 꽉 채워서 출시하지만, 당시에는 비비 쪽에 납덩이를 넣고 무게를 겨우 맞추던 시기였죠. 지금의 날렵하고 쭉 빠진 에어로 성향의 프레임도 예쁘긴 하지만, 당시 동글동글하면서도 길게 뻗은 수평탑, 가벼운 무게, 그리고 큼직한 캐논데일이라는 로고까지 지금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논데일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브랜드를 타고 계신가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중 하나를 뽑아 다음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셉 란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